먼저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마운 것은 바로 소통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북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럼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님에 대해서 다른 충분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민주당에서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우리 당에 저한테 아주 비겁하게 저희 병원에도 공문 보내고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도 공문 보내고 사람을 들치는데 좀 우리 민주당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볼 때 지금 우파 정부를 많이 비난을 하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한 20분 노무현 대통령을 인수위 때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저한테 우리가 잘만 하면은 포기하지 않겠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나라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아마 핵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상당히 로맨티시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정권 때 2018년 9월 20일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2020년 6월 16일 날 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이런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로맨티시즘 북과의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가 강한 국방 바탕에서 협상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핵무기는 보유국이 됐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형태로든지 핵을 남한에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저는 NGO들도 다 실패했고 또 정부끼리도 실패했고 결국은 기업이 들어가서 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리라고 개인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저도 찬성합니다. 단 방법론에서 많은 돈이 북쪽에 가서 좀 유감스럽다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새로운 남북 관계가 지금 사람들이 지쳤어요. 남쪽에서도 많이 기증한 사람들도 개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꿈꾸고 있는 어떤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요한 의원님께서 정치를 은퇴하면 이북에 가서 우리가 기증했던 의료 장비 수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참 시급합니다. 왜냐면요. 2025년 7월 14일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의 핵시설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6번 거기서 폐연료봉을 꺼냈습니다. 재처리했습니다. 플루토늄 만들어서 핵폭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4군데 우라늄 시설에서 많게는 2,000kg, 적게는 1,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추출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 점증하고 있는 능력,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빨리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처럼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일관성으로 가면 우리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반도의 새로운 그런 지평선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법적으로 근데 사실 1년 동안 민주당 보고 법제화하자고 그랬어요. 통일로 가는 길을 빌리 브란트한테 좀 빌리자 아이디어를. 근데 좀 반응이 조금 솔직히 미흡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 오늘 많이 야단치는데 앞으로 또 민주당이 영원히 무슨 다수당이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한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궤도를 같이 하는데요. 법제화 앞으로 맺어지는 남북 합의서는 다 국회 동의를 또 합의 체결 전에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까 6대 합의서를 35년 지각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가령 라틴 아메리카 남미 비핵지대화 협정 같은 것은 아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26년 지난 뒤에 그 비준 동의를 했고 미국이 국제 인권 협약 ICCPR인가요? 그거 또 20몇 년 뒤에 비준 동의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35년이 지났지만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시대의 9.19 군사 합의까지 이것을 국회가 동의하는 것, 이것이 법제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이 두 나라 얘기를 해서 매우 저는 섭섭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가까운 관계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임종석 실장의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를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실리적으로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통일하지 말자. 그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그것은 저는 헌법 정신도 위반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현실로서 원효 대사가 말씀했듯이 불일 불이 하나가 아닙니다.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했고 그리고 세계 164개국이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수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국가입니다. 근데 불이 둘이 아니다. 우리 헌법도 그렇고 언젠가는 1300년을 함께 살았는데 80년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불일 불이 선현의 철학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늦지 않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간단하게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